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어차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내 단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갈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삼성과 CJ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저희 내공과 수만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터득했던 가장 확실한 비법,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안에 담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에서는 가산점을 얻고 단점에서는 감점 없이 빠르게 답변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의 장점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꼼꼼함, 성실함, 배려, 책임감, 집요함. 어떻게 알았지? 내 성격의 장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거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흔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격의 장점이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성격의 장점이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동안 행동으로 발휘되어 온 것인지,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더 이상 흔하지 않은 차별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격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너무 대분류로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대분류라면 중분류, 소분류로 깊게 들어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만의 진솔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성격의 장점이 바로 꼼꼼함이거든요. 요 꼼꼼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나왔죠.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0여 쪽의 연구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검토하며 보고서 작성 기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보충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며 19개의 수정본을 만들어낸 결과 이 연구 결과 보고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도 꼼꼼함이니? 라는 식으로 평가자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격의 장점을 중분류, 소분류로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이러한 꼼꼼함이 왜 만들어진 것일까? 나는 이 꼼꼼한 행동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발휘한 것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다른 성격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의 장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0여 쪽의 연구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검토하며 보고서 작성 기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보충할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읽고 작성한 내용이기에 오히려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필사까지 하면서 점검한 결과 19개의 수정본을 만들며 연구 결과 보고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 친구가 왜 꼼꼼했던 거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이 꼼꼼하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등을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뒷심이 세다라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이거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0여 쪽의 연구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검토하며 보고서 작성 기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보충할 내용은 없는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로 갈수록 성과는 결국 마지막 1%를 채울 수 있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정신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19개의 수정본을 만들며 연구 결과 보고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사례를 또 들어보니까 선생님, 저도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강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분류, 소분류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맨 위에는 꼼꼼함이 있었지만 그 아래 10가지, 그 아래 10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핀잔을 줬던 게 뭐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저 꼼꼼함 솔직함인데요? 너무 추상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짜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내가 선택했던 그 성격의 장점이 왜 발휘된 것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발휘했던 것인지, 그 부분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방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러한 성격의 장점을 강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격의 단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감점만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의 단점을 포장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러한 좀 단점과 관련해서 회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를 하면서 감점을 많이 당하고 계시거든요.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절대로 본인의 성격의 단점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돌발 상황 대처가 미숙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농구부 활동과 공연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하며 낯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길러온 저의 신중함과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주어진 업무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성과를 달성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가 문제죠? 낯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보면 성격의 장점이나 강점이 뭐냐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 같거든요. 마무리는 장점으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는 모습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두 번째 사례인데요. 자, 아르바이트 당시 이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급하게 발주를 해서 이 레스토랑 식재료의 40%를 폐기한 경험을 통해 이 성급함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3번 더 생각해보고 실수를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에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계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뭐냐?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거래처 잘못 아니냐,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레스토랑 식재료의 40%를 폐기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피해를 줬다. 거래처 탓을 하고 있지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피해를 주고서는 갑자기 이게 내 성격의 단점인 것 같다. 굉장히 쿨하게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변 환경을 탓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이건 진짜 안 됩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리고 본인의 체력적인 부분을 언급한다? 요거 만약에 제 제자였으면 등짝한 세대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완수하고자 쉽게 잠과 끼니를 거르는 등 건강을 포기하는 게 제 단점이다. 건강을 포기하는 게 제 단점이다. 취업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팀 과제 마감날 작업 완성을 위해서 통증을 참다가 결국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자, 원인은 낮아진 면역력으로 건강을 해쳐가며 일하는 것은 희생이 아닌 리스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팀원과 일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참다가 결국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응급실. 그럼 이 친구를 아주 일을 하다가 좀 무리하게 되면 응급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성격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단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건강과 관련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더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입사하게 된다면 팀원과 일을 해나갈 것이기에 어차피 이제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좋은 팀원들과 일할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단점을 고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건데 이거는 본인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의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단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봐라,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누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은근히 자기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 막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공격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격의 단점에서 감점 없이 안정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그 답변 내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